앞으로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국 5선 연들고 북한 인공기 연들어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 우파들은 태극기와 성종을 흔듭시다. 오늘은 구미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은 중국 진행을 5선기와 해봅니다. 그리고 친북적인 민주당이 좋아하는 북한 인공기와 중국 5선기를 두고 흔들지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성종을 흔들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네, 대단합니다. 전환길 민주당이 그렇게 북한하고 친하다는 거, 중국하고 친하다는 거 점검해봐라. 네, 공개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사건 때 촛불 시위 너무 심해서 결국은 탄핵이 인용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이 비공개로 이런 말했지요. 실제로는 탄핵하면 안 되는데 촛불 시위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반대했다는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탄핵 인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촛불 집회 쉽게 말하면 세월호 사태 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그리고 광우병 파동 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그럴 때 여러분 촛불 시위가 심했지 않습니까? 온데 난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리 상처를 잊고 싶고 싶은데 계속 제 얼굴도 보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노는 날을 맞이해서 구미에 와 봤습니다. 정교조 아닙니까? 민노총 장교가 작년에 가창자로 15년 정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민노총 가창자로 적발한테 조사해보니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당연히 탄핵은 각하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맞아. 탄핵 각하. 네, 경기 왔습니다. 자, 탄핵 각하. 몇 살? 7살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얘들, 너도 왔네. 방송 되는 거야. 탄핵은 무효해야 돼요. 똑똑해요. 탄핵 무효. 이재명 보고 있냐? 이재명 깜빡하라. 이재명 깜빡하. 이재명 깜빡하. 북한 진영물이고 그 북한 진영물 받은 것이 민노총 그 민노총을 따라간 것이 한자리에서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답변하라.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공산당인지 답변하라. 이래도 민주당이 친북당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하지만 언론에서는 역시 오늘 우리 집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 꽉 찼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앞주에도 그랬고 탄핵 찬성하자 이재명 불법인을 나가야 대통령 받으자고 하는 그 탄핵 찬성 쪽의 집회일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반대하는 집회보다 집회 인원이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되는 탄핵 찬성 쪽을 탄핵 반대하는 쪽이라고 보도한 뉴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JTBC였습니다. 중국한테 돈 받아먹고 가짜 뉴스 보도하는 JTBC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전환기를 보고
못하셔서 거부라고 보도하대요. 전환길이 거부라는 증거가 어딨나? 그리고 광화문 집회든 우리 세이브 코리아 집회든 간에 폭력이 단 하나는 있습니까? 거부라는 것은 언제나 독일에 이끄는 나치즘처럼 전체주의고 꼭 폭력성을 동반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또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종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다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좋은 가르침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언제나 화합을 주장하고 평화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거부 맞습니까? 그런데 왜 JTBC를 자꾸 거부라고 합니까? MBC도 전환기를 거부라고 보도하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주 집회 때 반드시 전환기한테 다시 거부라고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언론이 있으면 제가 공개한다 그랬죠. 그 언론이 바로 MBC, JTBC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지령을 받은 게 민노총이고 민노총하고 같이 노는 것이 민주당이고 결국은 민노총과 그 민주당의 그런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로 언론 아닙니까? 그 언론사가 MBC와 JTBC 아닙니까? 아니라고. 또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아유, 구미에 사십니까? 아닙니다. 세기동 교회 정원문 목사님. 아, 예, 멀리 계신데. 영상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세계로 정원문 목사님 잘 압니다. 예, 세이브 코리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네. 오늘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거리에 나와서 지난 겨울부터 차가운 이 한반도 위에서 윤석방하라 자유민주 수호하자라는 그 국민들 2030 세대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시는 주인공입니다. 저보고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신분을 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얼굴 한번 내밀지 못하고 이름 누구지도 모르지만 묵묵히 멀리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라치기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제가 바로 차례대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외환죄 덮으시 올려다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내란죄 덮으시 올려다가 또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리고 선관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덮어가 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공정하고 누가 법치를 존중하는 겁니까? 공수처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에다가 문제 없다고 했지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영장 전부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제발 우리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KBS, SBS라도 제발 좀 보도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집회 때 여러분처럼 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진다면 목숨 걸고 여러분들 앞에 저는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어느 언론사가 왜곡하고 어느 언론사가 가짜뉴스 보도하는지를 제가 낱낱이 모두에 말씀드려서 그 언론사들은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고 중국 가서 방송국 하든지
북한 가서든지 하라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은 민주당은 카카오톡 검열하고 그리고 여론조사기가 협박하고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지금 그게 실제로 통계 자료 믿습니까 그거? 못 믿습니다.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은 50%대가 아니라 60, 70%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TV만 틀면 윤석열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재명 지지율 올라갔다 이재명 지지율 올라갔다 그것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에 속고 있고 여론조사 그것도 전부 다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제 친구 서정욱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나름대로 유명한 한국갤럽 리얼미터 그쪽도 역시 좌파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2달 전에 기억나십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데 자꾸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론조사 기관은 다 협박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기업으로서 힘있는 사람이 저렇게 협박하면은 앞으로 영업하기 힘들어서 너무나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39 세대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검열하고 여론조사에 협박하고 그리고 민주당 조금만 비판하면 그런 유튜브에서만 문 닫으라 그러고 여러분 고발하고 전환기도 2번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과연 2039 세대 중에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그리고 민주화를 좋아했던 분들께 답변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카카오톡 검열하고 협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 맞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진실만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언제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게 제가 살아온 신조입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2030 세대들에게 또 자라나는 10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가르치고 진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가공되고 여론조사기에 나오는 건 협박에서 나온 거니까 저는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게 제 신념 아닙니까? 진짜 끝으로 마이크 끄겠다고 하니까 약간 민주당 모습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뒤에 제가 약속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인터뷰도 있고 제가 서울 올라가는 또 기차도 타야 되고 오늘 또 헌법재판소 앞에 아침에도 다녀왔거든요. 아침에 가서도 밤새워서 단시간은 탄핵 반대하는 분들 응원 받고 오늘 저녁에도 또 다시 서울 가서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또 그분들 응원하러 가야 됩니다. 3분만 봐주십시오. 3분만.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지금 어떤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고 국민 두 조각 나고 그리고 진짜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은 거짓을 향해서 왔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민주당 거짓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오직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는 없고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독재당이에요 지금. 더불어 불법당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헌법재판소 이제 다음 주로 예상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도 망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론 분열 두 주가 국민들이 나뉘어지지도 않고 통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탄핵 각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각하를 결정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 헌법재판소 안에서 지금 재판 심리 과정에 불법적인 게 10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헌법 권위자였던 허영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10가지 불법적이 있었으니까 각하를 해버리면은 바로 탄핵소추 구성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10가지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국론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찬성하는 쪽이랑 민주당에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억지로 지금 문영배,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같은 이재명 딸랑이들 집어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이 나올 때면 오죽 조건이 안 됐으면 그랬겠냐 해서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국론도 다시 통합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그 불의한 재판관들도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각하 결정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석방됐지 않습니까? 직무 복귀하셔가지고 올바른 법에 따라서도 공정하게 새로운 2.0 우리 이재명을 감옥 갈 가능성이 크죠? 바로 2.0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헌법재판소의 심판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이제 이런 집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100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 아시겠죠? 언론보다는 전환길이 진실일 것이고 민주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일 것이고 탄핵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진실일 것입니다. 한 번 더 혹시나 우리 탄핵 반대 전환길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의심했던 분들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은 탄핵 반대하는 일이 많이 모여서 주장하는 내용이 폭력이나 분열이 아닙니다. 통합과 화합을 원하고 있고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중적이 되어서 제2의 홍콩이 되는 걸 막고 더욱더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해지고 그래서 우리 2030 세대